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격리시설에 수용된 우한 교민 중 1명의 추가 확진 소식이 오늘 아침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중국 방문력이 없더라도 제3의 유행국을 방문한 뒤에 발열, 기침 등의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의사의 판단하에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제 24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새로 24번째 환자가 밝혀졌는데 이 우한 교민, 그러니까 지난 2차례 걸쳐서 들어왔던 교민인데 아산 쪽에 이제 수용돼 격리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분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던 13번째 분과 같은 직장 동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서 이제 확진이 판정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격리 시설에 있을 때 처음에 음성이 나왔다가 이번에 인후통을 호소하시면서 다시 검사를 했고, 그러면서 2차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상황이시죠. 아무래도 환자가 증상이 없을 때는 무증상 상태에서 바이러스의 양이 적기 때문에 음성 판정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만큼 환자의 증상을 잘 체크하면서 의심 증상 있을 때 다시 검사하는 거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 추가된 확진자들에 대해서도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번째 확진자,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여성이었습니다. 우한 봉쇄령이 내려지기 직전에 한국을 방문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제 그동안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들 중에 소재 불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65명 중에 포함된 그 중에 한 명이라는 이 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제로 우한에서 감염된 분들이 유입이 됐는데 그동안의 트래킹이 부분적으로는 못 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의미하는 거죠. 어제 정부 브리핑에서 29명이 아직 확인이 안 됐다라고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분들이 정말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내에 계신다면 다행이겠지만 혹시나 감기 증상이나 이런 더 진행되는 경우에 폐렴으로 갔을 때 우연히 병원에서 발견된다 이러면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지역사회 확산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면에서는 아주 23번 환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더더욱이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 역학조사를 하는데 어려움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동선이 공개가 안 됐고 여행을 목적으로 오셨다 그러면 더 많은 곳에 노출이 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조금 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14일 정도 지금 굉장히 무방비로 노출돼서 동선조차도 아직 파악이 안 되는 굉장히 좀 다양한 곳을 왔다 갔다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행객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에서 감염이 됐는지조차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한에서 왔기 때문에 우한에서부터 감염이 돼서 왔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이건 뭐든지 확률적인 부분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또는 공항에서보다는 우한에서의 바이러스의 그 양과 확산세가 더 높았기 때문에 그쪽을 우선순위에 두고 우선 염두에 둬야 되지만 다른 뭔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가능성도 우선은 고려를 할 수는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여행을 온 다른 일행들은 음성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만 나온 거 보면 국내에서 감염될 확률은 적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실제로 1차에서 음성 나왔다 하더라도 또 이 같이 오신 가족들이 언제 또 증상을 호소하면서 양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보수적으로 이분들도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격리하시면서 잘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외국인들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그 부분, 이분 같은 경우에도 소재 파악이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거주지를 한번 옮겼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외국에서 오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락처조차도 확실하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 한국에서 거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체류지는 좀 더 전부 다 좀 적어야 되는 그런 식의 좀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것들도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거주한다고 했어도 변경될 여행을 하다 보면 변수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게 100%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정보는 무조건 다 받아야 되고 우선은 그래도 우한에서 지금 오시는 분들은 다 지금 들어오시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이 여행객들이 잘 트래킹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유사시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총력을 다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교수님, 그리고 이 3차 감염, 3차 감염도 지금 사례가 계속 늘고 있어요. 3번
6번, 21번까지 이렇게 예. 3차 감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좀 볼 수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감염 전파 경로가 다양해지고 늘어나는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당분간은 늘어날 거로 봅니다. 사실 오늘이 2월 7일 정부가 신속한 그 키트 검사를 각 민간병원 50개에 확산하겠다. 그만큼 진단의 속도도 빨라지고 그러니까요. 사례 정의도 확대됐기 때문에 오늘이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보는데요. 예. 아마 의사의 재량껏 판단을 하게 되면 우선순위를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그나마 다행인 건 이때까지는 예상하던 환자들, 검역망 안에 있던 분들이 양성이 나왔단 말이죠. 하지만 정말 아무런 원인도 모르겠는데 폐렴으로 오셔서 검사한다. 그래서 양성이 나왔다. 이랬을 때 이분들이 어디서 노출됐으며 그 첫 시발점이 어딘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게 매우 역학조사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고 복잡해질 거기 때문에요. 지금 오늘 갑자기 계단식으로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이고 그렇군요. 그러면서 어제 보건복지부 브리핑에서 지역사회 감염으로의 확산 가능성 언급한 게 그런 이유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 8번 환자도 그렇고 20번 환자도 그렇고 1차에서는 음성이 나왔는데 예. 다시 검사를 했을 때 양성 판정을 받아서 확진이 된 거란 말이죠. 사실 지금도 어느 정도 격리 조치를 해서 관리를 하다가 격리가 해제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다 음성 판정을 받아서 해제가 되는 걸 텐데 그런 분들은 그러면 수차례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한 후에 이렇게 음성 판정이 나온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실제로 그 프로토콜이 어떻게 되는지 정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요. 14일간의 그 격리 모니터링을 하면서 증상이 있을 때는 처음에 음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꼭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검사를 할 때 보면 검체 채취가 되게 중요한데요. 가래를 뱉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코나 목 안으로 브러쉬가 들어가서 그것을 채취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점막에 그런 가래나 이런 것들이 생성되지 않거나 아니면 매우 적을 수도 있고 예. 그 검체에서의 바이러스 양이 매우 적을 수가 있어서 그게 디텍트가 안 되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 그런 경우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글쎄요, 방역 체계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전문가들은 아마 이 감염이 본격화되면 폐렴 환자를 전수조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고 가능한 이야기인지요? 실제로 이때까지는 이제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이 병원에 내원을 하면요. 저희 의사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여행력이 되게 중요한 그 요소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선별진료소로 갈지 아니면 병원 내에서 진료를 볼지가 체킹이 됐는데 이제는 동남아 갔다 오신 분들도 이제 양성으로 나왔고 더더욱이 이제 지역사회 전파가 가능해졌다라고 보는 상황에서 이제 환자를 대하는 그런 의료진의 마음이 많이 보수적으로 더 강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폐렴으로 이때까지는 오셨다 하면은 폐렴은 뭐 세균의 감염일 수도 있고 다른 바이러스의 감염일 수도 있기 때문에 폐렴에 진단이 되고 치료하는 거는 일반 프로토콜로 했었는데 혹시 이게 신종 감염,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아닐까를 배제하고 그다음 나머지 치료를 하는 게 우선순위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는 앞으로 이게 확산이 되고 그만큼 늦게 오시는, 즉 질병이 진행된 상태에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더 보수적으로 신종 코로나의 의심을 더 강하게 해야 되겠다. 가능하면은 검사를 해보는 게 안정적으로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이제 가능해지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병원을 찾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 키트의 수량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한 겁니까? 지금 그래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보편하게 보급을 한 상황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모든 인력이나 시설이나 이런 키트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에 지금 감기 시즌이기도 예. 하고 독감 시즌이기도 하기 때문에 호흡기 환자들은 너무 많습니다. 원한다고 해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서 의학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고 해야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중국을 포함한 이 동남아 중에서도 여러 발생이 많이 된 나라들을 중심으로 갔다 오시거나 아니면 접촉에 기왕력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처음부터 모든 분들을 다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질병의 경과를 보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기 치료나 폐렴 치료에 반응이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해야지 이 키트가 제한적이더라도 우리가 무차별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앞으로 더 확산될 거를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병원을 찾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거기에 뭐 확진자가 나온다면 또 확진 나왔는데 그걸 모르고 또 일상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16, 18
38번 환자 같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인데 예. 그 병원 내 감염 가능성 또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합니까? 지금 저희 병원에도 2명의 환자가 입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저도 한 번도 접촉을 해본 적 없고 제한된 의사와 간호사들만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압병리 경상에서 동떨어지게 지금 하기 때문에 병원 내에 노출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떨어지긴 하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되면서 정말 선별 진료소에서 얼마나 격리를 잘하고 선제적으로 그거를 확진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의 경우에는 이제 열 나는 환자분들 선별 진료소를 경유해서 오시거든요. 여행력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을 그리고 노출력을 확인해서 그런 것들 다 배제된 경우에 병원 내로 들어오시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의 그 병원 내에서의 매뉴얼들 이런 것들이 각 병원마다 잘 만들어져야 되는 게 이제 숙제인 것이죠. 그 2명의 확진자가 병원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 예. 두 분의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우선 저희는 세 번째 환자 그리고 17번째 환자가 입원해 계시고요. 아직 퇴원까지는 확정 짓지는 못하는 상태지만 정기적으로 검체 검사를 하면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발열이 없는 상태에서 좀 안정적으로 폐렴 치료를 받고 계시고요. 17번 환자의 경우에는 싱가포르 그 컨퍼런스를 참여하시면서 진단됐던 분인데 그분은 아직까지는 증상이 명확히 있지는 않습니다. 예, CT에서 폐렴 소견이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진단이 되셨다는 거죠. 예, 예. 그분의 경우에는 그 같이 참여했던 말레이시아 분이 확진되면서 맞습니다. 연락을 받고 검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명확하게 증상이 없는데 검사를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그 진단받은 분들이 처음에 증상이 심한 상태로 오시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해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고 이제 한 분씩 퇴원하는 걸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 프로토콜을 잘 체크하면서 이제 어느 시점에서 항바이러스 치료제와 뭐 다른 여러 가지 치료를 할 것인가를 주치의가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1, 2번 환자는 이미 이제 격리 해제가 돼서 퇴원됐고요. 지금 예. 3번 환자가 지금 명지병원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오늘 나온 이야기는 일단 1차 음성 검사 2번을 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예, 하는 예. 거에 음성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2번까지 음성이 나오면 똑같은 이제 격리 해제가 될 것 같은데 예. 그 상황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겁니까? 보통 1차랑 2차를 24시간 간격으로 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긴 한데요. 환자의 증상도 많이 호전됐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혈액 검사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니기 아니다. 때문에요. 음성 전환되더라도 퇴원 시기를 결정할 때는 환자가 이제 편안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을 때 퇴원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HIV 치료제를 주로 좀 사용하고 계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1번 확진자 같은 경우에도 퇴원을 하면서 의료진과 뭐 우리 정부에 감사하다는 편지를 썼다고 해요. 이제 직접 또 그런 환자를 또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다른 병원이었겠지만 이런 편지를 보면서도 좀 남다른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사는 아니지만 같은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눈물이 찡하고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의사나 간호사들, 특히 이런 신종 감염병 진료를 하는 분들은 내가 그런데 투입이 되고 있다고 가족들한테까지 얘기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예. 저도 그런 분들한테 정말 존경의 그런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결국에는 의료 현장에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그 드러나지 않은 분들에 대한 그런 의료진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들이 드러난 것 같아서 이번 1번 환자한테도 또 저희 또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예, 글쎄요. 이번 예. 사태로 인해서 중국 혐오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사실 일각에서 좀 문제가 예. 되고 있는데 일본 환자가 사실은 중국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치료를 받고 또 우리 의료진에게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좀 의미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24시간 환자를 지켜야 되는 의료진들의 피로감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듣기에 간호사분들도 가족들에게 차마 말도 못하고 지금 그 환자를 지키고 있다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지금 뭐 곁에 계신 동료들한테 들은다면 어떤 지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지금 들은 바가 있으십니까? 실제로 지금 언론에서 많은 그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환자든 의료진들이든 매우 긴장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만큼 예민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저희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도 이렇게 동선이 다 확인이 되고 노출이 되고 하면서 워낙에 이런 개인 정보의 유출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 스트레스도 있는 상황이고요. 의료진의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가 안정이 되면 그나마 스트레스가 덜하긴 한데요. 이제 뭔가 증상이 더 악화된 환자들이 올까봐 그거에 대한 걱정, 그런 중증 환자들이 치료할 때는 더더욱이 체력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긴 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번과 19번 확진자 싱가포르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다가 감염이 됐다라는 분입니다. 사실 그 컨퍼런스에 중국 광저우와 우한 지역에 있는 중국인들이 좀 다수 참석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은 지금 격리가 된 상황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앞으로 어떤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싱가포르에서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참 이거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락이 안 닿는데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되도록이면 우리가 예방적으로 그 집단 뭔가 행사나 이런 것들 많이 취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노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고 또 그 나머지 세 번째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그 신원 확보나 이런 것들이 경찰이나 정부에서 공조를 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을 걸로 보이지만 그분들 꼭 찾아내는 거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교수님께서 사례정의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오늘부터 보건당국이 중국 방문에 이력이 없어도 증상이 있어 신종 코로나 의심되는 환자들은 전부 신종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진의 자기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사례정의는 어떤 때 내려지고 이걸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정부가 우선은 이런 검역이나 방역을 할 때 어떤 환자를 우선순위로 검사를 하겠다. 그것이 이때까지는 중국과 관련성이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유연해졌다. 그 기준이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때까지는 의사가 정말 이 검사를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해도 이게 모든 검체들이 질병관리본부나 아니면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진단이 좀 늦어지는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에 예. 우리가 호흡기 증상 그리고 폐렴 증상 근데 아무리 기존 치료에 효과가 없는 분들 이상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닌 예외적인 상황이다 할 때 검사를 선제적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지역사회 감염이나 아니면 의료기관이나 여러 가지의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모든 일에서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방이 가장 중요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손 씻기나 마스크 착용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많이 중시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마스크가 없어서 못 낀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풍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마스크가 없을 때는 그럼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은 오늘 대한의사협회에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발표한다고 해서 꼭 껴야 되는 사람들,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분들, 이런 분들은 꼭 끼고 예. 내가 증상이 있을 때는 무조건 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우선순위를 가지고서는 정말 일반인들이 꼭 써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내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노출될 그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일회용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풍기 현상이나 여러 가지 사태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정 안 된다면 그 면 마스크라도 빨아서 써야 되고요. 아니면 내가 정말 기침, 가래 증상이 있는 분들은 손수건이라도 기침을 하면서 대형품으로 꼭 예방을 하는 것은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까지 중국 내 사망자가 636명입니다. 예. 계속해서 늘고 있죠. 또 춘제 연휴 기간도 이제 연장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9일 날 끝난다고 합니다. 예. 예전에 많은 사스나 메르스 이런 특이한 감염병들이 많았는데 이번 사태 좀 어떻게 보시고 이게 대유행 아니면 이걸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더 그 안화시킬 거 숫자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언제 좀 우리가 좀 접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저희도 빨리 꺾이기를 바라면서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 무증상에서도 감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증상은 약한데 실제로 CT나 엑스레이 찍으면 폐렴이 더 진행돼 있더라. 그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의학적인 소견과는 꼭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변수들이 많으면서 이런 사태들이 발생한 거거든요.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증가 추세로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중국이 어느 정도 절정을 찍고 그다음에 꺾여야 우리나라도 같이 좀 그런 노하우들을 공유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꺾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 시점은 그래도 금년 상반기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신영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